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아이 엄마입니다. 임신과 동시에 퇴사를 하고 육아에 전념을 하면서 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형님이 한 명 있는데요. 참 특이하신 분이죠. 시어머니께 열과 성을 다해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형님은 백수나 마찬가지인 아주버니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형님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살다가 아주버니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올드미스에다 연애 경험도 별로 없었다던 형님이 말쑥한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인상에 아주버니에게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순전히 아주버니의 말이에요. 아주버니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이것저것 5급 공무원 준비를 한다며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9급도 합격을 못하는데 5급을 준비를 했다니 알만하죠. 그냥 무늬만 취준생으로 시간을 보내는 백수였다고 했어요. 알바 같은 거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 것은 아주버니는 먼 세상 얘기로 여겼대요. 굳이 돈 잘 버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뭐를 힘들게 돈 벌 생각을 했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큰 돈을 벌거나 하시진 않았지만 검소하고 꼬박꼬박 저축하시는 분이셨어요. 아주버니는 자기가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눈은 상당히 높아서 웬만한 여자들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들린 형님의 언니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형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꾸며낸 말 같았어요. 아주버니가 해준 말이었으니까요. 형님과 저는 별로 사이가 처음부터 좋지 않았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와서 보니 이별나게 형님이 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죠. 말도 살갑게 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말도 잘 붙이지 않아서 좀 이상했어요. 늘 시댁 식구들한테 잘했어요. 주방 차지도 늘 형님이었고요. 시어머니 말이라면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보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과 친밀한 관계처럼 보여서 보기 좋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둘이나 있었어도 요리와 주방 살림은 기꺼이 자처해서 하길래 큰 며느리라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텃세를 부리려고 하더라고요. 항상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편에 서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켰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아주버니와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워낙에 누구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라서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서 알게 되었어요. 형님은 늦은 나이에 아주버니를 만났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덜컥 임신부터 한 바람에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집도 얻어주고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일정 수입이 없는 아주버니보다 시어머니께 더 의지하면서 살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용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양을 차기 위해서 따까리 노릇을 잘 수행해왔던 겁니다. 형님과는 다르게 저는 격식을 차릴 것 다 차리고 혼세단도 다 하고 결혼식도 하고 시집을 왔으니 견제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결혼식 올릴 거면 알아서들 올리면 될 것을 굳이 시어머니가 올려주리라 믿고만 있었어요. 참 한심한 형님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래서 형님은 제가 시집을 오자마자 더욱 시어머니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우면서도 시어머니의 반찬을 도맡아서 해다가 바쳤어요. 결혼한 시누이들의 김치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매번 담아서 택배로 보내줬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큰 시누이가 둘째를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큰 시누이가 임신 초기라 힘들다며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당장에 달려가서 시누이 집안 청소도 해주고 오곤 했다고 들었어요. 참 웃긴 게 시누이들 생일이나 남편 생일은 잘도 챙기면서 톡이나 문자도 보내오면서 제 생일은 그냥 깜깜 소식이더라고요. 저는 형님 생일에 선물도 드렸는데 말입니다. 너무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시댁 식구들만 챙기니까 조금 불쾌했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을 멀리 했었죠. 제가 드디어 임신을 했고 쌍둥이라서 만삭이 되었을 때는 그저 제 몸 하나도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잠시 저희 신혼집에 함께 살면서 보살펴 주시고 계셨어요. 출산하고 산후조리 할 때까지 제 옆에서 저를 돌봐주실 생각이셨어요. 제가 임신하기 전에 둘째 시누이가 임신했어요. 둘째 시누이는 나이도 저보다 어렸지만 결혼 일찍 한 탓에 8년이나 불임으로 있다가
임신한 거라서 시댁이 좋아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엄청 기뻐하셨어요. 이때를 놓칠세라 형님은 몸 바쳐가며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둘째 신우이를 정성껏 보살폈어요. 임신 초기라 입맛도 없다며 전복죽이다 소고기죽이다 반찬도 가지가지 해다가 바쳤어요. 둘째 신우이가 산부인과 병원에 간다고 하면 잽싸게 모시다 드리고 오곤 했으니까요. 그러하니 시댁 식구들이 형님을 싫어할 리가 있겠냐고요. 형님은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요새 세상에 어디 그런 며느리가 있겠어요. 다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유독 시댁 식구들한테만 그렇게 잘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는 축하한다고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완전 무관심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형님이 그러려니 했어요. 자기가 사서 고생하는데 뭘 하겠어요. 그저 시어머니한테 기대서 뭐라도 얻어 잡수려고 그러는데 뭐 나름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선을 넘더라고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만삭이 다 되어갈 때 둘째 신우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형님은 자기 두 아들의 케어에는 관심도 없고 신우의 산부인과 병동에서 죽치고 살다시피 했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축하 겸 둘째 신우의 산부인과 병동에 갔어요. 이미 시어머니도 와 계시더라고요. 형님은 초췌한 얼굴로 둘째 신우를 돌보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먼저 축하한다며 시어머니 손을 잡고 기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시어머니께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동사한테 미역국 좀 끓여오라고 할 걸 깜빡 잊었네요. 미역국을 벌써 다 먹었냐? 네, 제 친정엄마가 끓여다 주신 거 다 먹었는데 어떡하죠? 제가 여기에 아가씨 곁에 수발을 들어야 하는데요. 그럼 내가 끓여오면 되지. 그러자 깜짝 놀라면서 형님이 그랬어요. 안 돼요. 어머니가 몸이 10개라도 되는 줄 아세요. 동서가 있잖아요. 감히 친정엄마 앞에서 저에게 도발을 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도 둘째가 만삭인데 그럴 수 있니? 라고 하시며 친정엄마의 눈치를 살짝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형님은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어머니, 만삭이 어때서요? 저는 만삭일 때도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 김치도 담가드렸잖아요. 만삭이는 일을 해서라도 일부러 몸을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했어요. 안 그래, 동서? 저는 그 말에 빈장이 딱 상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종노릇을 했으면 됐지. 왜 저를 그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태놓고 할 말을 했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냐고요. 형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형님과 같아요?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는지 형님과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통서, 말 좀 가려서 해. 무슨 그따위 말이 있어? 형님이나 말을 가려서 하세요. 형님이 만삭인 몸으로 어머니 김치 담궈다 드렸으면 저한테는 한 번이라도 김치 한 쪼가리라도 갖다 주셨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축한단 말 한마디 해주셨냐고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나서서 저를 말리셨어요. 아이고, 좋은 일로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만해라. 그러자 형님이 갑자기 친정엄마에게 그랬어요. 미역국은 필요한데 동서는 싫다고 하니까 동서 친정어머니가 끓여다 주시면 되겠네요. 저희 친정엄마도 미역국을 끓여오셨으니까요. 아주 맹랑한 말을 짓거렸어요. 감히 제 친정엄마한테 신우의 산몸 미역국을 끓여오라고 하다니 미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형님이 뭔데 감히 우리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자빠졌어요? 뭐? 자빠졌다고 했어? 그래요. 그저 거지같이 어머니한테 빌부터 살아보겠다고 안달을 하고 자빠졌나요? 나는 그렇게 형님처럼 어머니한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런 거지 같은 짓을 하지 않으니까 형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랬더니 더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뭐시 어쩌고 어째? 내가 빌부터 있다고? 동서는 염치도 없네. 내가 지금 아가씨 옆에 있지 않으면 누가 있겠는가? 어머니는 가게 나가셔야 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 가게 나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형님 편을 들고 나섰어요. 너는 봉식이 엄마한테
끽소리도 하지 마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냐. 어이가 없었어요. 감히 우리 엄마를 앞에 두고 별 지랄들을 다 떨더라고요. 어머니, 끽소리도 말라고요? 제가 뭘 해야 되는데요?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지금 할 말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에 다 말하기로 했어요. 제가 형님이 해오지 않은 혼수에단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신혼집에 돈 한 푼 안 보탰어요.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형님처럼 생활비를 얻어 썼던가요? 그러자 형님이 얼굴이 노래져서 저한테 마구 퍼부어댔어요. 입 다물지 못해? 어디 함부로 입을 놀리냐? 형님이야말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오죽할 짓이 없었으면 몸으로라도 떼어서라도 어머니나 시누이들한테 잘 보이려고 안달았는데 참 보기 안쓰럽네요. 그러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 나는 몸을 떼어서라도 우리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잘하려고 하네. 마침 잘 됐구만. 우리 아가씨가 몸도 약한데 산후조리를 좀 길게 해야 해서 말인데 자네 친정어머니가 우리 아가씨의 산후조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구먼. 어차피 자네도 곧 출산할 테니까 말일세. 시어머니도 나서서 한마디 하셨어요. 이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사부인, 이왕 우리 둘째 며느리 산후조리를 하실 거면 우리 딸도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딸이 워낙 예민해서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퇴원하는 대로 둘째네 집으로 보낼게요. 별 웃긴 소리를 다 했어요. 세상에, 친정엄마한테 자기 딸 산후조리를 맡기다니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제가 뭔가 따지려고 하자 엄마가 제지시키고 말씀하셨어요. 뭔 놈이 이런 집구석이 다 있어요. 큰며느리에게 월급을 주면 큰며느리 친정엄마 부르실 일이지. 우리 딸한테 생활비 줬어요. 그때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영문도 모른 채 저희 친정엄마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자네 하나만 보고 내 딸과 결혼을 시켰는데 세상 이런 집구석인 줄은 몰랐네. 어디 만상 며느리한테 시누이 미역국을 끓여오라고 하질 않나. 사돈한테 자기 딸 산후조리를 해달라고 하질 않나. 네, 장모님? 내가 몰랐으면 몰라도 이렇게 생거지 같은 집인 줄 알았으니 더 이상은 내 딸을 두고만 볼 수 없네. 내 딸을 데리고 가겠네.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 내 딸을 놔둘 순 없네. 자네도 양당 결정을 하게나. 내 딸과 이혼을 하겠나 아니면 자네 어머니와 연을 끊겠나. 엄마가 아주 코자세로 남편에게 윽박을 지르자 시어머니가 그런다고 친정엄마한테 그랬어요. 아니 사부인이 뭔데 내 아들한테 연을 끊으라 말아야 해요. 그러자 눈치가 빠른 남편이 친정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장모님 죄송해요. 대신 사과드립니다. 태어날 애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원하신다면 어머니와 연을 끊겠습니다.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뒤집어지셨어요. 친정엄마는 제 손목을 잡고 바로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사실 무능한 큰아들보다는 남편에게 의지하며 사셨어요. 시어머니의 가게 대출금도 사실은 남편이 상당액을 감당했던 부분이어서 그 가게 명의도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죠. 형님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오로지 시어머니 거라고 생각해서 잘 보여서 후회라도 가게를 물려받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몸바쳐 왔던 거예요. 그동안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불만이 많았습니다. 키껏 돈 모아서 가게를 넓혀서 얻어줬더니 남 좋은 일을 했으니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재밌게 돈을 벌고 사시는 것은 보기가 좋았으나 아주버니에게 시시때때로 용돈을 쥐어주거나 해서 불만이었어요. 그래도 형님이 시어머니한테나 시누이들한테도 잘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나마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쓸데없이 가게에 별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시어머니의 뒤치다거리를 하고 아부를 하면서 생활비를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고 남편이 직접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고객 관리만 신경을 쓰도록 하게 했고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했어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피부 관리실이었거든요.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직장 여성들이 많다 보니 제가 맡아서 하는 게 제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출산 후에 바로 시어머니가 운영을 하시던 가게를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당연히 잘랐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빌 붙어서 기댈 생각만 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피부 마사지 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기존 고객 관리를 잘하는 조건으로 실장님으로 모셨어요. 남편의 강경한 태도와
사장님 제 밑에서 월급을 받는 처지라서 그런지 예전처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기본 도리만 하고 사네요. 형님하고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살고요. 남편이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단속을 했던지 시어머니가 더 이상 아주버니에게 용돈 한 번 안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버니도 별 수 있겠어요? 형님한테 쫓겨나지 않으려면 땀 흘려 일을 해야죠. 택배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오래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시어머니한테 기생해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요령으로 몸바쳐 살아온 형님은 확실히 예전과 달라졌다고 했어요. 자기네들 벌어먹고 살기가 바쁜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종노릇을 할 겨를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피하지 않았는데 형님이 저를 피하는 모양인지 못 본 지가 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형님과 시어머니를 경계해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